그렇게 되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9가 되죠. 이건 바로 3의 제곱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둘레에다가 이번에는 7개의 점을 찍습니다. 7개의 점을 찍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바로 4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4의 제곱인데 그 4의 제곱에 둘레에다가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바로 9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9개를 찍는데 이 9개가 뭐냐? 바로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3의 제곱계의 점을 찍고 나면 전체가 다 몇 개가 되냐면은 바로 5의 제곱, 25개가 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숫자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3, 여기가 4일 때 빗변이 5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가 그 정리를 발견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은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딱 1차이 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와 5, 그 다음에 5와 12, 13, 즉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입니다. 이것처럼 12, 13 이렇게 한 개 차이 나는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아직도 그 확신이 안 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타일로부터 얻었다는 설입니다. 타일로부터 얻었다는 설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평면을 어떤 도형으로 덮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일로 이렇게 바닥을 까는 거예요. 타일로 까는데 어느 날 피타고라스가 이게 어떤 곳을 가다 보니까 이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무슨 타일이 깔려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타일로 쭉 깔려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안을 4개의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이 또 나누고 있죠. 그 양쪽 변에는 어떻습니까? 각각 8개의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양쪽에 들어있죠. 그 2개를 합한 게 어떻습니까? 맨 밑에 큰 사각형은 어떤가요? 16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있죠. 그래서 2개의 제곱은 2개의 제곱의 합은 밑에의 제곱과 똑같구나.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얻었다, 생각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좀 어긋나는 게 바로 1과 1일 때 빗변 양변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다 1일 때 빗변이 얼마냐면 루트 2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된 사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만물은 수다. 그 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수입니다. 정수인데 정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해서 유리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일로부터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얻었다는 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 타일이라는 걸 가지고 해봤더니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했던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런 거에 위배가 돼가지고 루트 2가 발견돼가지고 오히려 곤욕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전부 다 정설이라고 하기는 약간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서부터 얻었다는 설이 있지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트 2를 처음에 찾아낸 사람이 아마 히파수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히파수스가 루트 2를 찾아내고 이것 때문에 지중해에 빠져 죽었다. 이 동료들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히파수스를 배에 태고 가서 지중해에 빠뜨려 죽였다. 이런 설이 있죠. 그것도 설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당시에는 사륙이나 살인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정설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재밌게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얻고 난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책의 저자인 플루타르크가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피타고라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정리가 중요하고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신한테 100마리의 황소를 바쳤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또 한 얘기는 누구냐면 아폴로 도로스라는 그 논리학자가 있는데 고대 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러했다라고 시를 한 편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사모스의 위대한 현인이 그의 고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100마리 황소들이 생혈이 땅을 적시었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혈은 생피입니다. 피.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사륙이나 살생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개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황소를 바치긴 바쳤는데 밀가루로 황소를 반죽해서 그 모양을 본떠서 바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황소하고 좀 친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학자고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만 막 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는 사실은 어떤 종교단체의 지도자였어요. 요즘 말로 치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신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에 좀 더 가까워질까?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 신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게 뭐냐? 바로 수학입니다. 이 수학이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논리적이면서 변하지 않고 어떤 한계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피타고라스의 그 지시대로, 가르침대로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보통 피타고라스 학파 중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을 마테마테코이라고 합니다. 그 마테마테코이라는 것이 요즘의 말로 하면 그 수학을 영어로 mathematic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자, 더더군다나 아까 내가 황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타고라스는 이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딴